우선은 모형을 돌리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뻔한 이야기인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검색해도 금방 찾을 수 있죠. CESM2. CESM이라고 하는 모델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그전에는 대기 모형 캔만 있다가 CCSM으로 클라이밋 시스템 모델로 발전했다가 이제는 얼스 시스템 모델로 해서 버전 1이 이미 10여 년 전에 있었고 지금 이제 버전 2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CESM 2.2.0이에요. 2.2.0인데 이거는 개발자 모드라고 해서 아직은 그 안정화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모수화 방안이라든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나도 개발 중인데 이쪽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뭐 그럴 때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ESM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릴리즈하는 가장 최신 버전이 2.1.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한 2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형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GitHub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걸 찾아서 그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 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 거기에 사이트 그 GitHub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요걸 그대로 옮겨왔어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게 처음 생소하기는 하겠지만은 이퀘이션 없고요.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 요즘 학생들 보면은 저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쉬운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다 한번 훑어보실 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델 받아놓고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렇게 하는 막연한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스템이 너무 오래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버전보다 좀 낫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전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코드 모형 소스 코드는 CSM2 이거하고 관련돼서 Associated Scripting Infrastructure라고 해서 SI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CSM 말고도 지금 현재 E3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모형 언제든지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넣어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준비로 두 개가 구별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별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다른 여타 모델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카라고 하는 데서 모형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협력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임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커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임이라고 하는 그 내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고. 그래도 이제 이거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 그 시스템에서 잘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한글이나 MS 오피스나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다운로드 받으면 일단 폴더가 My CESM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CESM2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임도 있고 그리고 CSM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이제 옮겨왔는데 일단은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포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네임 리스트나 코드를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모형을 컴파일하고 그리고 작업을 집어넣죠.
대충 이런 순서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그 유저 가이드가 있어요. CSM에는 유저 뭐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설명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좀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찾아서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용자 메뉴 설명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난 빨리 해야 되겠고 사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선 모형 코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모형 코드만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경계 자료나 아니면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 이런 것들 자료도 같이 받아야 내가 이제 모형을 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입력 자료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한 개의 모델을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입력 자료들이 갖춰진 것들이 있어서 그걸 다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우선은 모형 코드를 받고 입력 자료는 그때 내가 컴파일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명령어를 쓰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운로드 받으면 My CSM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래판이죠. 모래판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어린이들 놀이터에 가면 그네 밑에는 모래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IT 쪽에서는 항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이 실패해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샌드박스라고 이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선 그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과 함께 여기 숨긴 폴더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LS를 쳐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a를 쓰시면 .sim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기에는 뭘 갖다 넣냐면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내 시스템에 맞게끔 이제 정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숨겨진 폴더로 만들어지거나 이 안에 이 파일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직접 모형 코드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샌드박스 안에 가서 원래 원본 파일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숨긴 폴더를 쓰게 되면 장점은 이건 내가 실수로 잘 지우진 않게 돼 있죠. 왜냐면 숨겨진 파일이다 보니까 일부러 찾지 않는 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뭘 지우거나 할 때 사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싹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실수로 백업을 안 해놨다. 그러면 내가 변경해 놓은 사항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로 만들어 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공동으로 모형 코드 하나 갖다 놓고 실험을 여럿이서 같이 할 때, 그때 이 방법이 이제 사용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myCSM 샌드박스라고 하는 폴더에는 보시면 이와 같은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폴더고요. sim 있고 sim config, 그 다음에 컴포넌트, 도크, 다큐멘테이션, 이런 매니지 익스터널스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볼 만한 거는 요 세 가지예요. sim과 sim config,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에 바로 대기 모형, 해양 모형, 그 다음에 해빙 모형, 뭐 육빙 모형, 지면 모형 이런 식으로다가 그 각 성분 모형들이 이 안에 코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 컴포넌트 안에서 소스 코드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sim과 sim config가 있는데 sim config에서는 이제 요런 config나 아니면 다른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만약에 내가 로컬 서버, 즉, 우리 학교 전산실에 있는 서버가 아니고, 키스트나 아니면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내가 쓸 거다. 그러면 그때는 그 입력 자료를 컴파일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쪽이 보안 정책상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날 수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 로컬 서버에 똑같이 설치를 해놓고 데이터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포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장기 이식하듯이 이식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문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어떤 한 특정 시스템에 맨 처음 설치할 때 그때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작업을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다가 일단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계산 서버 시스템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나 아니면 config machine로 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지금 우리 서버 아니면 내가 쓰려고 하는 슈퍼컴의 성질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 설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포트란과 병렬 프로그램을 내가 내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조합을 이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란으로는 GNU, PGI, 인텔이 있는데 PGI는 포트랜드 그룹 컴파일러로 이거를 그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서포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CSM에서. 그래서 GNU나 인텔인데 우선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포트란 가운데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인텔이고요. GNU는 무료인데 인텔은 유료고. 근데 GNU는 엄청 느리고 인텔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포트란 컴파일러 중에 가장 빠르다. 계산 속도가. 그래서 인텔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렬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엠바피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IMPI는 인텔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포트란을 쓸 때 IMPI 병렬 프로그램을 쓰면 둘이 궁합이 잘 맞겠죠. 그래서 가장 최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픈 MPI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의 크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데 오픈 MPI는 보통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MPI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픈 MPI를 내가 굳이 나는 이것만 쓰겠다라고 컨피규레이션에 쓰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불러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IMPI나 엠바피치를 쓰시면 되고요. 그것들은 포트란에 대한 것들은 config compilers.x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컨피규레이션을 설정을 해줍니다. 포트란이나 병렬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도 물론 config machines라고 하는 파일에서 다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작업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 스케줄러는 뭐냐면 보통은 우리 전산실에 있는 학교 서버에서는 이 작업 스케줄러가 별로 필요가 없지만 슈퍼컴 시스템에서는 작업 스케줄러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PBS랑 LSF이고요. 전에는 기상청이나 키스티에서 둘 다 PBS 시스템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LSF 시스템을 써요. 그거는 배치 작업을 config 배치라고 하는 파일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다 이렇게 끝에 확장자가 XML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펄이에요. 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돌리려고 하는 시스템에 펄 5 이상의 버전의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하 분산,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는 config pes.xml에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 2, 3번은 건너뛰고 1, 2, 3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 실험을 바꾼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실험을 하거나 버전이 그럴 때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다만 부하 분산은 내가
대기 모형만 돌릴 거냐, 아니면 대기 해양 커플된 모형을 돌릴 거냐, 이러한 여러 가지 설정에 따라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분 모형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만 성분 모형을 바꾸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잠깐 소개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운이 좋으면 굉장히 그냥 쉽게 풀려요. 그런데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따옴표 하나를 제대로 쓰질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헤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컴퓨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걸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서로 도움을 잘 주고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돌리는지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mycm 샌드박스에 사임 밑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서 create new case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이 명령어 이게 실행 파일이고요. 이 명령어를 써서 케이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런 거기에 옵션들이 꼭 필요한 옵션들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옵션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이 5가지 혹은 6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케이스하고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절대 경로를 포함한 내 실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원하는 폴더 안에 이 실험 이름의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고 그 안에 필요한 파일들이 카피가 돼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이게 이 CSM 팀에서 컨벤션하게 쓰는 거니까 이걸 따라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버전의 모형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나도 나중에 알려면 이렇게 쓰는 게 좀 길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B라고 하는 거는 대기해양 커플 모델을 쓸 때 B라고 하는 걸 써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대기 모델만 쓴다 그러면 F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래서 그 컨벤션을 따라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E21이라는 건 2.1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거는 어떠한 실험을 할 건지에 대한 성분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콤프셋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올 텐데 그걸 따라가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실험인지 내 실험 이름을 따로 여기다 써주고 앙상블을 수행하게 되면 앙상블이 어떤 건지 앙상블 이름 써주면 이게 제일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콤프셋이 있어요. 콤프셋은 뭐냐면 내 실험에 필요한 성분 조합이에요. 그래서 콤프셋이 여기 위에 보시면요. 크리에이 케이스하고 케이스 다음에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1 표시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밖에서 입력을 따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케이스 이름을. 그 다음에 콤프셋하고 2000, 나는 2000년을 기반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대기 모형은 캠6를 쓰겠다. 그 다음에 지면 모형은 CLM5를 쓸 거고 그 지면 모형 중에서 생지화학 과정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농작물 변화를 고려할 거고 CMIP6 분석 코드를 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CIS는 해빙 모형은 쓸 거고 해빙 모형도 CMIP6 분석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그 코드를 넣겠다. 그 다음에 해양 모형은 POP2를 쓸 거고 거기서 해양의 생물 과정 포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이거는 리버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6빙 모델, 시즌2 버전을 쓰겠고 하지만 이 6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난 생략하겠다. 노 이볼브 옵션을 쓰고요. 헤파 모형 웨이브와치 3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생지화학 모델 중에서 프로그노스틱한 프로그램을 써서 나는 카본 사이클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에 또 컨벤션이 있어요. 언더바를 쓰게 되면 성분 모형을 구분해주고요. 퍼센트는 그 성분 모형 내에 어떤 모듈을 추가할 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듈이 추가가 되면 그 다음에 이 하이픈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벤션을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레졸루션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대기하고 해양 모델 델도 바이 1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 어떤 레졸루션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머신은 누리온, 이거는 키스티 시스템 이름인데 이거는 config machine.xml이라고 하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PES는 뭐냐면 그 CPU 개수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에는 나는 대기 모형의 CPU 몇 개, 해양 모형의 CPU 몇 개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하 분산 설정 파일이고요. config pass.xml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먼저 실험을 수행을 해서 만들어준 것들은 이 옵션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임의로 성분 모형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실험을 하겠다 하면 이거는 unsupported로다 돌리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설정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죠. 예를 들면 비히스트는 커플 모델로 CMIP6 히스토리컬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써주고 테스트를 일단 했고 첫 번째 앙상블이고요. 콤프셋은 비히스트, 나는 히스토리컬 실험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나면 이렇게 쭉 메시지가 나오고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설정해줬던 케이스 이름으로 설정해줬던 그 폴더에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케이스를 만들었으면 케이스를 셋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폴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케이스 여기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거를 형광 파란색인데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이제 실행 파일들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써먹을 게 케이스 빌드, 케이스 셋업, 케이스 서브밋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ML change, XML query라는 것도 있고요. 프리뷰 런, 프리뷰 네임 리스트, p 레이아웃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일단 폴더를 생성을 했으면 거기에 케이스 셋업을 해주고요. 케이스 셋업을 그냥 다른 거 없이 바로 이 명령어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 잘 됐으니까 이제 빌드를 해라. 만약에 빌드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러니까 케이스 셋업이 바뀌면 다시 리빌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컴파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컴파일 하든지 그러니까 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컴파일 해라. 아니면 컴파일 돼 있으면 내가 세팅을 새로 바꿨으니까 다시 컴파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안내가 나오고 프리뷰 런이라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프리뷰 런이라는 걸 보면 설정이 잘 돼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드를 64개를 썼고 코어는 1408개를 쓸 거고 스레드는 3개를 쓸 거고 노드당 22개의 22개의 이제 노드를 쓸 거다 뭐 이렇게 있는데 노드당 CPU 개수가 64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 4000개 정도의 코어를 썼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MPI 명령은 이렇게 될 거고 그 스케줄러에 잡을 넣을 때 q서브하고 이런 명령을 넣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업을 잘 했으면 이번에는 이니셜 일단 컴파일 해야 되는데 컴파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그냥 컴파일 해도 되겠지만 일단 이게 잘 컴파일 되고 작업을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실험이 잘 돌아가는지. 그때 이제 이니셜 컨디션하고 잡 서브미션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잡이라고 하면은 슈퍼컴을 안 쓰시는 분들이 약간 낯설어 하시는데 여러 사용자가 서버를 공유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어느 특정 시간이 주어진 시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해당되는 만큼은 작업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작업을 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총 내가 100년이라고 하는 실험을 할 거다. 그러면 실험 적분 기간을 그 시간에 맞춰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10년치씩 돌릴 건지 5년씩 돌릴 건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이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형 컴파일할 때 필요한 입력 자료를 복사하거나 내려받으려면 이것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컴파일 사전 준비 단계로 envrun.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을 텐데 이게 이제 케이스 셋업을 하고 그러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설정 값을 일부 변경을 해야 돼요. 가장 여기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맨 처음 부분이니까 모형이 제대로 컴파일 되고 돌아가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일단 입력 자료가 있어야 모형은 돌아가는 거니까요. 단순히 컴파일만 체크를 해서는 안 되고 크게 4가지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3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런 타입이 1, 2, 3번이에요. 4번은 이미 한 거를 계속 이어갈 때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스타트업은 우리가 사실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옆에 설명을 보시면 클라이메톨로지컬 바운드를 넣고 유속이 0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천 년 이상을 돌리죠. 수천 년, 수만 년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스피너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2번과 3번입니다. 2번은 초기 조건을 사실 초기 조건을 만들려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스타트업을 통해서 스핀업을 엄청 초장기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핀업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미 주어진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하이브리드 옵션을 씁니다. 그래서 주어진 초기 조건으로 새 실험을 시작할 때 쓰는데 대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오는데 해양 자료 같은 건 2번째 타임 스텝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브랜치하고 좀 다른 점이 이거는 새로운 실험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째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초기 조건 해양하고 대기하고 지면하고 모든 초기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 조건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냐면 동일한 실험을 이어갈 때 그냥 만약에 동일한 시스템 내가 그 전에 100년까지만 돌렸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0년을 더 추가해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브랜치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치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쭉 하던 거에 그대로 놔두고 뭐 한 가지만 딱 바꿔서 내가 앙상블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만 살짝 바꿔서 앙상블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파라미터 조금 바꿔서 민감도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브랜치를 쓰면 됩니다. 컨티뉴 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런 타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continue run이라고 하는 옵션이 이 envrun.xml이라는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2번, 3번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continue 밑에 언더바 run이 빠졌군요. run은 false라고 일단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 맘대로 이 파일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XML change라고 하는 걸로 이런 형식으로 바꿔줘요. XML change id는 어떤 값이다. 물어볼 때는 이 값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나 물어볼 때는 XML query에서 물어보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설정된 걸로부터 뭘 갖고 오냐면 인풋 자료들을 가지고 와요. 인풋 데이터에서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있냐 없냐 보고 없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와요. 근데 다운로드 받아오지 않고 내가 새로 만들어낸 실험이다. 그러면 얘네가 컴플레인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새로 만든 데이터를 갖다가 CSM init에다가 레퍼런스라고 하는 케이스로 만들어서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읽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continue run을 true라고 놓으면 얘가 run 타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초기 조건 으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브랜치 런을 시작하듯이. 그래서 continue run이 true로 돼 있으면 그냥 계속 아까 잡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잡을 2번, 3번 제출할 때 이 true로 돼 있는 놔두면 이제 새로 실험을 컴파일 하거나 실험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기존 실험을 계속 이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내가 테스트 런을 할 건데 얼마큼 테스트를 할 거냐. 그것도 이제 XML change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env
run.xml 파일에 있는 설정 값들을 바꿔주는데요. 스탑 옵션은 내가 월 단위로 갈 거냐, 연 단위로 갈 거냐, 일 단위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다 이 파일에 설명이 되어 있거나 사용자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탑에는 한 달만 돌리고 나는 제대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스타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초기 조건을 갖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초기 조건이라고는 기존 초기 조건하고는 조금 다른 게 내가 컨티뉴 런은 추루로 해서 돌아갈 때 이 리스타트 파일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시작할 때 원하는 파일들,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니셜 컨디션으로 가져오는 거나 크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내가 이거를 한 달 적분하고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할 게 아니라 그 달부터 이어서 할 거면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리스타트 하기 위해서 이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 리스타트 파일이 이것도 1년마다 나는 한 달이니까 한 달마다 한 달 후에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1월부터 돌리면 난 2월 달용 리스타트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해서 2월부터 다시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서브밋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작업이 만약에 5년치 적분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5년치 작업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주말이 돼가지고 맨날 이 컴퓨터만 볼 수는 없다.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작업을 제출해주면 좋겠다. 그 PBS나 LSF 스케줄러에. 그럼 몇 번을 리서브미션 할 건지 횟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스트로 맨 처음에 초기에 테스트 한번 해본다 하면 이거 0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일이 잘 되는지 봐야 되겠죠. 컴파일은 case.build로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case.build를 썼을 때 특이점은 기상청 슈퍼컴에서는 이게 붙어있는 하이픈이 하이픈 2개예요. 그래서 skip provenance check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다운로드 보안 정책상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안 되고 체크가 자동으로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옵션을 추가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거 없이 그냥 케이스 빌드만 쓰면 됩니다. 그 케이스 빌드를 하게 되면 초기 조건을 확인해서 인풋 자료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빌드에서 하는 일이 사용자 네임 리스트나 입력 아니면 소스 코드나 혹시 사용자가 바뀐 게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하는데 요 내용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 테스트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임 리스트하고 코드를 바꾼 경우에 리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기존에 있는 심입 6 실험을 그대로 난 해보고 싶다. 히스토리컬 실험 하고 싶고 초기 조건이나 해상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럼 그냥 케이스 서브밋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CO2를 증가시킬 거야. 아니면은 나는 이 코드에선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꿔볼 거야 하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컴파일도 잘 되고 한 달 동안 적분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실험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계획한 실험에 맞춰서 네임 리스트랑 모형 코드를 수정하는데 이 네임 리스트는 유저 NL로 시작되는 여기 콤포넌트들이 들어가요. ATM, 템이나 모션 모델인 POP나 아니면 지면 모형 CLM 이런 콤포넌트마다 사용자용 네임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케이스 폴더 안에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사용자용 네임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바꾸면 근데 사실은 좋은 점이 컴파일은 다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작업 제출 시 수정 내용이 바로바로 내가 작업을 제출할 때마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다시 안 해도 되고 여기에는 이 사용자용 네임 리스트에는 변경 사항만 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설명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여러분 변경사항만 기입하시면 이게 run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면 거기에 성분별로 또 input 파라미터든 여기다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 빈 거 내용이 있어도 여기엔 전체에
매개 변수가 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저 NL이라고 하는 사용자용 네임리스트에 있는 변경사항을 이쪽에다가 덮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모형 코드로 수정했다면 그 아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MyCSM 샌드박스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바꾸면 큰일 나죠. 큰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컴파일을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컴파일해야 되는데 이때 원본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본은 이 컴포넌트 이 케이스 폴더 아래 소스 마즈라고 하는 이 폴더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안에 성분별로 다 있는데 그 성분 모형 하이 폴더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내가 수정한 파일을. 그래서 수정한 파일을 원래 있는 데다가 뭐 이거는 오리지널이야 복사해서 백업해 놓고 해서 이거 수정해 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위험한 이거보단 좀 안정한 방법이 이거죠. 안전한 방법이 내 실험마다 케이스가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서 소스 마즈에 그 필요한 수정된 포트란 프로그램들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클린해서 기존에 컴파일된 걸 싹 지우고 다시 컴파일을 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case.build를 해서 잘 컴파일이 되면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네임 리스트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을 넣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굳이 다 바꾸지 않고 실험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간편하죠. 그냥 여기다 몇 줄만 넣어주면 되니까. 출력 변수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변수가 여기 없다. 그러면은 근데 모형에서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형에서 계산한 모든 변수들이 다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수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추가로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먼슬리 민만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난 데일리가 필요해, 6아워리가 필요해 하는 빈도들을 여기다가 더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 나는 서피스 에이미 타입의 실험을 하는데 SST를 바꿀 거야. 그러면은 이제 경계 조건 이러는 데서 바꿔줄 수 있어요. 강제력이나 그 다음에 적분 시간 조절 해양 모형이 되게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POP 같이 오래된 거 말고 생지화학 과정 같은 경우 개발된 지 10년 이내 뭐 이런 것들은 CIS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불안정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실험하는 게 현실 범죄에서 좀 넘어간다 막 이러면은 블롭이 나서 모형이 멈춰요. 에러가 나고. 그때 타임 스텝을 줄여줘서 갈 경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건 언제 써먹냐면 에러가 났는데 그 로그 파일을 보니까 극지방 주변에서 났다. 그러면은 타임 스텝을 줄여주면 이건 이제 수치적 불안정에 의한 건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럴 때 DT 카운트는 원래 24인데 48로 개수를 늘려줘요. 그러면은 타임 스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디서 해주냐? 유저, NL, 그 다음 POP 여기서 요 한 줄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모수와 방안에 사용되는 다른 상수값들이 있는데 어떤 상수값들이 필요한지는 여기 run 폴더 안에 in이라고 하는 if 파라미터들이 있는 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 고칠 때 거기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고쳤고 컴파일도 잘했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케이스 서브밋. 서브미션을 하면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케이스 체크인다 다 괜찮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작업을 집어넣었어 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잡 스케줄러에 넣었다는 얘기죠. Q서버는 PBS 시스템에서 나오는 명령어고요. 그때 월타임이란 건 뭐냐면 이 키스티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틀, 만 이틀. 우리 시계 타임, CPU 타임하고 월타임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는 그 적분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형이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그게 실시간하고 관련된 게 월타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48시간을 맥시멈으로 두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준 거를 이미 이제 설정을 했을 거예요. config batch.xml에서 설정을 이미 한 거대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간을 세팅을 해서 작업을 넣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작업 이제 제출을 동시에 하는데 이들이 뭐냐면 런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런이 잘 끝나면 아웃풋을 그냥 거기에다가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보관 장소를 따로 둬요. 아웃풋이 이거는 기호 모델은 아웃풋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 데이터 시스템에다 따로 가져다 놓는데 이 모형 출력 자료를 보관소 내의 성분 모형별로 나누어서 하이 폴더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알카이브라고 하는 두 가지 작업이 제출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작업 제출하고 나서 찾아보면 이렇게 런하는 게 있고요. 모형 적분하는 게 있고 그 적분이 끝나면 돌아가는 그 자료를 이동시켜주는 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모형 이제 실험 잘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설정을 또 더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은 맨 처음에 모형을 세팅을 하고 이 모형이 내가 원하는 실험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들은 뭐냐면 런 타입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는 테스트용이니까 한 달만 딱 해보겠다 이렇게 세팅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는 그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할 거냐면 5년 단위로 작업을 넣을 거다. 그리고 5년 단위로 리스타트 파일도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세팅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실험에 맞게. 그다음에 런 타입은 여기에서는 컨티뉴 런인 여기도 제가 런을 안 썼는데 컨티뉴 런이 추르면 요 작업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세팅했던 거고요. 어떤 레퍼런스 케이스에서 이니셜 컨디션을 가져올 거냐 그거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컨티뉴가 나는 계속 테스트 잘 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 이어갈 거다 할 때 이게 추르면 요 네 가지 사항은 무시가 되고 뭐라고 했든 무시가 되고요. 시간도 2130년에서 시작했지만 나는 한 달 돌아갔으니까 이제 7월부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케이스 폴더 아래 런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 R 포인터라가 리스타트 파일이 어딘지를 포인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R 포인터라고 하는 파일이 성분별로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초기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케이스 컨티뉴 런이 추를 경우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컨티뉴 런을 false로 뒀지만 내가 이거 바꾸지 않아도 첫 번째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게 true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서브미션도 10이라고 난 10번 작업을 놀래 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작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하나씩 줄어들어요. 0이 되면 멈춥니다. 작업 제출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시스템에 맞게 내가 월클락 타임을 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5년 정도 적분하는데 48시간은 아니고 32시간이면 충분하겠어.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럼 48시간 써주면 되는데 왜 32시간을 썼냐면 이거는 이제 슈퍼컴을 사용할 경우에 시간이 짧은 애들이 그 틈 바구니를 이어서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는 이게 한 5년 정도 적분하는데 한 27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시스템이 상태에 따라서 얘들이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준 거고요. 하지만 최소화되면서 충분할 수 있게 최적화시킨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아웃풋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거는 원래는 예를 들면 5년치가 한 20분이면 끝난다. 평소에 1분이면 끝난다. 20분이면 끝난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충분하게 줬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혹은 그럴 때는 좀 낙후됐거나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엔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준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험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면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 케이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셋업을 해주고 프리뷰 런 여기까지는 내가 바꿀 게 아무것도 없죠. 이름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니셜 컨디션 맨 처음에 초기 이니셜 컨디션 주고요. 그리고 컴파일 하고요. 제출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면 그 다음부터 요 두 번째에 있는 칼럼 요 부분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파일 유저 네임 리스트 파일 바꾸고 소스 코드 바꾸고 그 다음에 컴파일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작업 루틴을 정해주고 그리고 서브밋을 하죠. 그 다음에 한번 서브밋 했는데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내 실험 세팅도 이제 소스 코드나 네임리스트는 실험당 한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이제 케이스 서브밋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모형을 돌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 사용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GSM2의 성분 모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버가 있고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랜드 아이스는 시즘, 그다음에 ESP라고 하는 거는 다트라고 하는 그 뭐지 재분석 과정이 좀 들어있어요. 아직은 테스트 모드지만 웨이브 해양에 있는 해파를 말하는 거예요. 오션 서피스 웨이브. 그다음에 MCT는 이제 커플러인데 랜드, MCT는 이제 커플러를 말한 거고, 일단 랜드에는 CLM5가 있고요. ATM에는 대기 모델엔 CAM6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 모형에는 POP가 있고, CIS 모델에 CIS5가 있어요. MCT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다 이어주는 모델 커플링 툴킷이에요. MC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자료를 교환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나는 대기 모형하고 지면 모형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해양 모형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빙 모형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분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컴포셋은 이미 그 서포티드 컴포넌트들은 scientifically validated 된 거라고 해서 엔카 측에서 이미 실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세트 메뉴 같은 거죠. 그냥 이 세트 메뉴하고 내가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이들이 모든 실험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과학자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실험 외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옵션이 있었죠. run unsupported라고. 그 옵션을 쓸 경우에 그냥 유저들이 조합하는 거. 나는 빵은 이걸로 고를 거고 이 중에서 그다음에 뭐 베이컨을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넣을지 터키를 넣을 건지 양파를 넣을 건지 아니면 피클을 넣을 건지 소스는 뭘로 할 건지 이런 건 내가 맞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에러가 난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포셋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용자 매뉴얼에 있습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있고요. 그리고 나는 사용자 설명서 그거 찾아보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아까 myCEM 샌드박스에 sign config라고 하는 폴더에 config 컴프셋가 있어요. 여기 S가 빠졌네요. 컴프셋가 있는데 이 XML 파일 열어보시면 비히스트라고 그랬죠. 커플 모델로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알리에서 이거는 축약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네임은 이거예요.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롱네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언스 서포트 그리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레졸루션을 가지고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쪽에서 해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조합을 내가 쓰게 되면 특별히 신경을 쓸 게 없는데 여기에 없는 레졸루션을 내가 쓴다. 그러면은 입력 자료도 내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물론 입력 자료를 경우에 따라서 이들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상도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이미 설명들이 이렇게 충절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드 밸런싱 부하 분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성분 보통 모형 보시면 이 병렬화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기 모형 돌리고 커플러 돌아가고 해양 모형 돌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걸 시리얼이라고 하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코드를 만약에 내가 CPU를 4,000개를 쓴다 그래 4,000개를 다 대기 모형에 한꺼번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 모델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CSM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형하고 다른 점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4,000개가 있는데 3,000개는 대기 모형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1,000개는 해양 모형을 돌리겠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인 경우인데 대기 모형 먼저 돌리고 그다음에 대기 모형 다 돌아가고 나면 그다음에 육지 지면 모형 그다음에 CIS 모형 돌리고 이 다 돌아가고 나면 그다음에 웨이브 모형 그다음에 이거는 리버 모형 그다음에 글레이셔 아이스 그다음에 커플러 이거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동안에 오션은 조금만 가지고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하는 게 시리얼 하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성분 모형별로 격자 체계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다음에 연지 개수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개수를 어떻게 정해주냐 하고는 또 내가 그 코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돌리는 게 더 나은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정해줄 때 예를 들면 그 config ps.xml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ntask 키워드가 3개예요. ntasks는 코어 수, CPU 개수예요. 코어나 CPU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레드 수는 뭐냐면 이거를 예를 들면 코어가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그냥 1,000개를 3,000개를 있는데 3,000개 한 번에 돌릴 건지 아니면 1,000개씩 내가 3개로 짝을 이루어서 나눌 건지 이게 스레드 수예요. 이때는 오픈 MPI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할 건지 그다음에 루트 P라는 건 요 시작 번호예요. 얘네들은 다 0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4,000개고 ATM이 3,000개다 그러면 OCN의 루트 P는 시작 번호는 3,000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 테이블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게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 모형은 위도별로 한 위도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게 성능이 빨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위도별 격작수 NX 예를 들면 1도 바이 1도 정도 해상 F09라고 하는 해상도를 쓰면 192기가 돼요. 그러면 192개의 배수로 가면 얘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192개를 가지고 나는 1920개로 해서 그 이상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근데 얘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그 매뉴얼에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나.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CSM의 대기 모형, 대기 모형은 다른 건 다 이렇게 병렬식으로 가도 돼요. 근데 대기 모형 다음에 지면 모형이나 해빙 모형이 들어가야지 이게 순서가 다른 건 다 그냥 병렬로 똑같이 동시에 가도 되는데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대기 모형은 지면 모형이나 해빙 모형과 동시에 돌릴 수 없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유용한 팁은 좀 어떻게 하면 빠를까? 노드당 코어 수를 고려하는데 노드는 한 노드에 키스티 같은 경우 64개씩 코어 수가 한 노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판 한타고 또 다른 노드가 다른 판 하면 얘네들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통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그 시간을 줄여주려면 노드별로 이 짝별로 몇 개의 짝이 있나 그 짝별로 개수를 정해주면 좋고요. 해빙 모형이나 해파 모형 같은 경우는 특정 개수를 초과하면 에러가 나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잘 알 수 있는 거고 제 수준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돌렸는데 시간이 어디가 남았다. 그러면 그걸 조금 시간을 줄여주고 CPU 개수를 줄여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케이스 폴더에 이 모형이 성공적으로 적분이 다 되면 그 폴더 아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성분별로 어떠한 시간이 계산하는데 얼만큼 들었는지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델이 중간에 에러가 나면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폴더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하 분산할 때 내가 성분 모형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레졸루션을 바꾸면 그것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엔카 홈페이지에 가면 이분들이 실험했던 기록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파일은 어디서 바꾸냐면 sime config 아래 config pass.xml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케이스 폴더에 p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의 결과예요. 이거는 그 포항공대 신종수 박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면 이거의 스레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스레드 코어 수가 똑같이 960개인데 이거는 960개를 쓰고 있고요. 스레드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스레드가 하나일 때 파란색은 480개 절반으로 줄었죠. 당연히 코어 수가 높은 게 잘 돌아가죠. 성능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루 월 클락 타임 하루 동안에 몇 년치 적분을 할 수 있느냐를 본 건데요. 당연히 CPU 개수를 많이 쓰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960개를 똑같이 썼는데 스레드가 2개야. 그런 경우에 N 태스크는 480이고 스레드가 2인 거죠. 그러면은 총 CPU 개수는 960개로 똑같은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가로축에는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건데 이거는 태양의 코어 수랑 대기의 코어 수예요. 이게 비율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최적화되냐. 태양하고 거의 끝나셨죠? 네. 대기하고 1대5 정도가 됐을 때 최적화 제일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졸루션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을 거쳐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자 이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만약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CSM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CSM이 좋은 이유는 다른 모형하고 다르게 홈페이지에 설명도 잘 나 있고 사용자 설명서도 친절하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SM 포럼이라고 해서 사용자 게시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잘 안 돼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Check it out.